여러분, 혹시 아침에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이네. 피부는 포석하고 머리카락은 점점 얇아지고 손톱은 잘 자라지도 않고 금방 갈라지네. 많은 여성분들이 50세 이후 이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노화의 징후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비타민만 제대로 챙겨도 단 하루 만에 얼굴빛이 달라지고 몇 주 안에 피부와 머리카락, 손톱까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제인식. 왜 노년 여성에게 노화가 빨라지는가? 여성이 나이를 먹으며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는 단순히 외모의 노화가 아니다. 어느 순간부터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며 피부는 갑자기 거칠어지고 체중은 조절하기 힘들어지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마음이 쉽게 무너진다. 특히 여성의 경우 중년 이후 짧은 기간 안에 이런 변화가 급격하게 몰려오는 경험을 한다. 이것이 바로 노화의 가속화다. 문제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변화와 생활습관의 누적이 함께 작용한다는 점이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호르몬의 변화다. 여성은 폐경을 전후로 에스트로겐이라는 중요한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든다. 에스트로겐은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돕고 수분을 유지하게 해주며 뼈의 칼슘을 단단히 붙잡아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심혈관 질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이르면 이 호르몬의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동안 몸을 보호해주던 안전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셈이다. 그래서 여성들은 갑자기 늙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몸속 시스템이 동시에 흔들리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은 활성산소의 축적이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호흡과 대사를 통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활성산소는 세포와 DNA를 공격해 손상을 일으키며 결국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장기 기능을 저하시킨다. 젊을 때는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이를 빠르게 중화했지만 나이가 들고 에스트로겐까지 줄어들면 이 방어력이 악해진다. 결국 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에 그대로 노출되고 눈에 보이는 피부 노화부터 보이지 않는 장기 노화까지 한꺼번에 진행된다. 사과를 반으로 잘라 공기 중에 두면 금방 갈변하는 현상처럼 우리 몸도 내부에서 산화되고 있는 것이다. 근육량 감소도 중요한 문제다. 여성은 원래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고 기초 대사율도 낮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고 지방은 늘어난다. 근육이 줄면 몸은 에너지를 덜 소모하게 되고 지방이 쌓이면 만성염증이 발생한다. 염증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장기를 공격해 노화를 촉진한다. 특히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까지 겹치면 체지방은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이고 뱃살이 잘 빠지지 않게 된다. 많은 여성들이 체중이 갑자기 불어난다거나 아무리 운동해도 예전처럼 빠지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심리적 요인도 작용한다. 여성은 중년 이후 가족 구조나 사회적 역할의 변화로 인해 정서적 스트레스를 크게 경험한다. 자녀의 독립, 부모 봉양,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 노후 불안 등이 겹치면서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된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는 피부를 얇게 만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혈당과 혈압을 높여 전신 노화를 촉진한다. 즉, 마음이 늙으면 몸도 늙는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생활습관과 맞물려 더욱 악화된다.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수면 부족, 흡연과 음주 등은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을 크게 드러낸다. 젊었을 때는 몸이 이를 어느 정도 버텨냈지만 중년 이후에는 회복력이 떨어져 누적된 습관이 한꺼번에 노화를 드러낸다. 특히 가공식품, 당분이 많은 음식, 트랜스지방 섭취는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염증을 유발한다. 운동 부족은 근육량을 더 빨리 줄이고 수면 부족은 세포 재생 능력을 떨어뜨린다. 이처럼 생활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동안 몸속에 흔적을 남기며
결국 노화를 가속화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완전히 노화를 멈출 수는 없지만 속도를 늦추고 건강한 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 첫 번째는 호르몬 변화에 대한 관리다. 일부 여성은 의사의 진단하에 호르몬 대체요법을 통해 에스트로겐 부족을 보완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호르몬 변화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콩, 두부, 아마씨, 참깨 등에 들어있는 파이토에스트로겐은 몸에서 약한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며 피부와 뼈, 혈관을 보호한다. 두 번째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항산화 생활이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특히 베리류, 녹황색 채소, 견과류를 충분히 섭취하면 세포 손상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자체가 몸의 항산화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단순히 비타민제를 복용하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항산화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 번째는 근육량 유지다. 노화 속도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근력 운동이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게 하는 조직이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이며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노화를 억제한다. 중년 여성에게는 무거운 운동이 아니라도 좋다. 가벼운 아령 운동, 스쿼트, 걷기와 같은 꾸준한 활동이 근육량을 유지하고 기초 대사율을 높여 체중 관리와 노화 예방에 효과적이다. 네 번째는 심리적 안정이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사회적 교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코르티솔 분비를 억제한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정신적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이다. 마음이 안정되면 뇌와 호르몬의 균형도 맞춰지고 이는 곧 신체 노화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분 섭취, 흡연과 과로와 음주를 피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이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 결국 노화의 속도를 결정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생활 습관을 바로잡으면 몸은 충분히 회복력을 보여준다. 결국 노년 여성에게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 세포 손상, 근육 감소, 심리적 스트레스, 잘못된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하지만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원인을 파악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게 늙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모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노화의 가속화를 막는 노력은 단순히 젊음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준비라 할 수 있다. 원인 분석, 왜 영양결핍이 생기는가? 영양결핍은 단순히 가난하거나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풍요 속의 결핍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 다양한 음식과 보충제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다. 이 문제는 특히 노년층에서 더 심각하게 드러난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은 줄고 소화 흡수 능력은 떨어지며 특정 질환이나 약물 복용이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결국 영양결핍은 눈에 보이지 않게 건강을 무너뜨리며 피로감, 면역력 저하, 근육 손실, 기억력 감퇴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난다. 문제의 핵심은 영양결핍이 단순히 먹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생리적,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식습관의 불균형이다. 현대인의 식탁은 풍성해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영양소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편식이 늘어나면서 비타민과 미네랄은 부족한 반면 칼로리와 포화지방, 당분은 넘친다.
특히 노년 여성이나 남성의 경우 치아, 건강 문제로 인해 씹기 편한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나 섬유질, 미네랄 섭취가 줄어든다. 또한 혼자 사는 경우 식사 준비가 귀찮아지면서 인스턴트 식품에 의존하기 쉽다. 이렇게 불균형한 식습관은 필연적으로 영양 결핍을 불러온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소화와 흡수 능력의 저하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동도 떨어진다. 이는 단백질 분해를 방해하고 비타민 B12나 철분, 칼슘 같은 영양소의 흡수를 어렵게 만든다. 위산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역할뿐 아니라 미생물을 죽여 감염을 막는 역할도 하는데 위산이 줄면 소화가 더디고 장내 균형이 무너져 흡수력이 더 떨어진다. 게다가 이염, 위축성 위염, 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 흡수 장애는 더욱 심해진다. 따라서 충분히 먹더라도 몸속에서 흡수가 안 되면 결국 결핍이 발생한다. 질환과 약물 복용 역시 큰 요인이다.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이장 질환 등으로 인해 노년층은 여러 가지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들 약물 중 일부는 영양소 흡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이산 억제제를 오래 복용하면 비타민 B12 흡수가 방해받고 이뇨제는 칼륨과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결핍을 유발한다. 항생제는 장내 유익균을 죽여 비타민 K 합성을 방해하기도 한다. 결국 만성질환 자체도 영양 결핍을 초래하지만 그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먹는 약물도 또 다른 결핍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다. 심리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노년층에서는 우울증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식사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혼자 밥을 먹을 때는 대충 때우는 경향이 강해지고 이로 인해 식사량 자체가 줄거나 식단이 지나치게 단조로워진다. 또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식욕을 억제하거나 폭식을 유발하는데 두 경우 모두 영양 불균형을 초래한다. 젊은 세대에서도 다이어트 강박이나 체중 조절 욕구 때문에 특정 영양소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철분이나 칼슘, 단백질 부족이 쉽게 발생한다. 결국 마음의 상태가 몸의 영양 상태로 직결되는 것이다. 경제적, 사회적 여건 또한 중요한 문제다. 특히 고령층에서 연금이 부족하거나 생활비가 빠듯한 경우 신선한 과일과 채소, 고기, 생선 같은 질 좋은 음식을 구입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값싼 가공식품이나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루틴을 해결하게 되는데 이런 식단은 에너지는 제공하지만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다. 농촌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물리적으로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기 힘들어 결핍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영양 결핍이 발생하지만 문제는 결핍이 눈에 띄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단순히 피곤하다, 피부가 푸석하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손발이 차다 같은 증상은 대부분 나이 탓이나 스트레스 탓으로 돌려버린다. 그러나 실제로는 철분, 비타민 D, 칼슘, 오메가3, 단백질 같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서 생긴 현상일 수 있다. 결핍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에 쉽게 노출되며 골다공증, 빈혈, 인지 저하 같은 만성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을 회복하는 것이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양소를 채워 넣는 식단으로 바꿔야 한다. 매 끼니의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건강한 지방, 그리고 색깔이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포함하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노년층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쉬우므로 살코기, 생선, 달걀, 콩류를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 두 번째는 흡수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형태의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고기를 먹을 때는 너무 질기지 않게 조리하고 곡물은 현미보다 소화가 쉬운 오트밀이나 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다.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 영양소 흡수력을 높여준다. 경우에 따라 의사의 권유하에 소화효소나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활용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다. 규칙적인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영양소 흡수를 돕는다. 햇볕을 쬐는 것은 비타민 D 합성에 직접적이고 이는 칼슘 흡수에 필수적이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해 식욕과 대사를 안정시킨다. 작은 생활습관의 변화가 영양 결핍을 예방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네 번째는 필요에 따라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영양소를 음식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비타민 D, 오메가3, 칼슘, 비타민 B12는 보충이 필요할 때가 많다. 그러나 무조건 보충제를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약물 복용 여부, 혈액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해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다. 영양 결핍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다. 풍요로운 식탁 위에서도 얼마든지 결핍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영양을 챙기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사의 질은 양보다 더 중요하다. 나를 위한 식사,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영양 관리가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한다. 요약하자면 영양 결핍은 현대사회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이며 단순히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식습관의 불균형, 소화, 흡수 능력 저하, 질환과 약물, 심리적 요인, 경제적 제약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면 해결책도 분명하다. 균형 잡힌 식단, 흡수력 개선, 생활습관 관리, 필요시 보충제 활용, 그리고 영양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것, 이 5가지가 결핍의 악순환을 끊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길이다. 영양 결핍은 늙어서 당연히 겪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다. 결국 우리의 선택이 몸을 만들고 그 몸이 우리의 노후를 결정한다. 해결, 노년 여성을 위한 3가지 비타민.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 중 하나는 피로감, 기억력 저하, 면역력 약화, 뼈와 관절의 통증, 피부 탄력 저하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세월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몸속에서 일어나는 비타민 결핍이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특히 폐경 이후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동시에 음식에서 영양을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먹는 것 같아도 몸은 여전히 별표 영양 결핍 상태 별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타민이 노년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걸까요? 수많은 영양소 중에서도 비타민 D, 비타민 B12, 비타민 E는 꼭 챙겨야 할 3가지 핵심 영양소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건강 보조제가 아니라 노화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지켜주는 필수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비타민 D입니다. 흔히 햇빛 비타민으로 알려진 이 영양소는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D 부족입니다.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이 크게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칼슘 흡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뼈가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쉽게 발생합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비타민 D가 단순히 뼈뿐 아니라 면역체계와 뇌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충분한 비타민 D는 감염병 위험을 줄이고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햇볕을 쬐는 습관과 함께 음식,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이나 보충제를 통한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둘째, 비타민 B12입니다. 이 영양소는 신경계와 혈액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접어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그 결과 음식 속 비타민 B12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고기를 적게 먹는 분들은 결핍 위험이 더욱 큽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피곤함이 극심해지고 빈혈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손발 저림이나 기억력 감퇴, 치매와 유사한 증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하고 넘기는 기억력 저하가 사실은 단순한 비타민 B12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등어, 참치, 달걀, 유제품 등이 좋은 공급원이지만 흡수 문제를 고려하면 보충제나 주사 형태가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셋째, 비타민 E입니다. 이 영양소는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으로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주름, 피부 건조, 장기 노화를 일으키는데 비타민 E는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E는 단순히 피부 미용을 위한 영양소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년 여성은 폐경 이후 혈관 건강이 약해지고 심장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비타민 E는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올리브 오일 등이 좋은 공급원이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워 보충제를 통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비타민은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려 노년 여성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비타민 D는 뼈와 면역, 비타민 B12는 뇌와 혈액, 비타민 E는 세포와 혈관을 지탱하는 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충분히 섭취하면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피곤함이 줄고 머리가 맑아지고 뼈와 근육이 튼튼해지며 피부와 혈관이 건강해지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첫째, 햇볕을 적절히 쬐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 둘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부족한 비타민을 확인하는 것. 셋째,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 후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노년 여성에게 비타민 D, B12, 이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노화의 가속 페달을 늦추는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비타민을 꾸준히 관리한다면 남은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활력과 품위가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 여성에게 찾아오는 급격한 노화 현상은 단순히 세월 때문만은 아닙니다.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고 동시에 몸에서 비타민과 같은 필수 영양소를 흡수하고 활용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꼭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D, 비타민 B12, 비타민 E입니다. 첫째, 비타민 D는 뼈와 면역을 지켜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햇볕을 통한 합성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해야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감염병에도 강해집니다. 둘째, 비타민 B12는 혈액과 신경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음식에서 흡수하기 어려워 결핍이 흔히 나타납니다.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 우울감, 손발 저림, 빈혈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 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비타민 E는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으로 세포의 산화 손상을 막아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노화는 물론이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을 예방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춰줍니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같은 견과류와 올리브 오일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이 세 가지 비타민은 각자 다른 역할을 하지만 함께 섭취할 때 노년 여성의 건강을 뼈, 뇌, 혈관, 피부 전반에서 지켜줍니다. 즉,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활력 있고 품위 있는 노년을 살아가게 해주는 필수 해결책입니다.